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복잡도가 훅 올라가죠. 작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규모가 커지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협업부터 해가지고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정말 많죠. 자, 전략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브랜치 전략이 없으면은 충돌 상황이랑 동료들이랑 협업하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깃이나 기터플로우라는 것처럼 여러 가지 브랜치를 써서 하는 전략. 일단 브랜치를 좀 더 단순하게 메인 브랜치 위주만 하고 간단하게 개발하고 빨리 머지해라. 뭐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방법들을. 사실은 뭐 서비스 운영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프로토타이핑 개발이다. 뭐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밖에도 뭐 PR은 언제 어떻게 할 거야, PR 템플릿 내용은 뭐야, 뭐 고민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초기에 세팅을 하고 팀이 맞춰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렉토리 구조인데, 디렉토리 구조가 없으면은 뭐 엉망진창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프론트엔드 아키텍처가 뭐냐 그러면은 거의 폴더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업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틀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역할과 의존성을 잘 분리하는 게 중요한데, 뭐 기능 단위로 만든다 그러면은 뭐 서비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별로 모아두는 거예요. 또는 기술 책임별로 뭐 유틸리티, 뭐 API 통신하는 거 이렇게 모아두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 FSD 이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비슷한 또 방법론이 있거나 이거를 좀 응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세팅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죠. 요즘엔 프론트엔드 개발이 거의 다 컴포넌트 조합이죠.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이런 대원칙만 세워놓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재사용되게 만들어야 돼 라고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더 디테일한 항목들이 많기는 해요. 뭐 그 라이브러리나 도구에 따라서도 각각 그 뷰나 스벨트마다 다 다른데, 예,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샘플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팀이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다음에 상태 관리도 고민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죠. 상태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컴포넌트 내부의 상태, 서버와 통신할 때 필요한 상태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글로벌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은데 뭐가 글로벌 상태야? 라는 거를 정해놓고 그런 것들을 도출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선택지가 많으니까 어떤 것들을 써가지고 상태를 분리할 거고, 그다음에 상태 코드는 어디 변경하는 코드는 어디에 위치할 거야라는 거. 그다음에 도구들도 그에 맞는 적절한 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서버 상태가 많아 그러면은 서버 상태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를 써보는 거죠. 자, API 통신. API는 그냥 데이터 가져오는 게 아니고 흐름을 깨트리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야 될 항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에러 처리, 로딩 상태, 캐싱 전략 이런 것들이 필수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얘네들을 구현할 것인지를 가이드를 짧게라도 정리를 해놓고 고민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죠. 뭐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들도 많이 있죠. 요즘에는 좋은 선택지를 하고, 요즘은 뭐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에서 데이터 통신을 할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거야? 라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기는 하죠. 자, 코드 스타일을 한번 알아보면은 제각각이죠, 그냥.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적인 검사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린팅이나 프리티어 설정을 하고 커밋 직전에도 또 한번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라우터는 단순한 페이지 이동이 아니죠. 사용자가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어떻게 되돌아올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라 UX적으로 큰 의미가 있죠. URL을 먼저 만들게 되는데 URL 자체도 잘 만들긴 해야 돼요. 뭐 공유하기라든가 북마크 이런 거 할 때 URL에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라우터 구현을 할 때는 뭐 방법이 따로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도구들이 지원하는 대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넥스트의 M 라우터가 뭐지? 아, 얘네들은 뭐 폴더를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철학이 있네 라는 거를 깨닫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빌드 배포도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극초반에 꼭 안 하더라도 초중반에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한번 빌드를 해볼까, 우리 배포를 해볼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CI/CD에 대한 어떤 흐름, 배포까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고요, 팀이.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모든 팀원들이 안전하게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 선택지도 많이 있습니다. 뭐 버셀과 같은 좋은 도구들, 뭐 네틸리파이, 뭐 아니면 대규모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방법들, 또 무료도 많이 있으니까 또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배포는 번거로운 작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GitHub과 물려서 그 다음에 뭐 S3에 올리겠다 그러면 어떤 플로우로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워크플로우가 있죠. 그래서 GitHub 액션 이런 것들을 한번 세팅을 해놓고 중간에 배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I/CD 단계가 되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자동화되는 것들도 고민해봐야 되겠죠. 빨리빨리 배포하는 게 좋잖아요. 빌드하고. 자, 디자인 시스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아마 프로젝트 진행할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좀 어려운 거긴 해요. 이 디자인 시스템이 근데 단순하게 예쁜 컴포넌트만 모아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 되면은 협업이 용이하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일관된 UI, UX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치는 분명히 있죠. 근데 다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규칙 기반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개발자끼리의 규칙만 아니고 디자이너와 함께 규칙을 만드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정책적으로 필요한데 용어 정리, 뭐 문서화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할까라는 것들을 하려면은 디자인에서 토큰이 이렇게 관리돼야 되고 테마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뭐 만들어진 것만 그대로 쓰진 않죠. 정말 레고처럼 조립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하지? 그다음 확장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테스트의 중요성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함수 단위로 할 거야? 전체적인 동작을 우리가 확인할 거야?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 선택을 해놓고 그 방향에 맞춰서 테스트만 할 수 있으면 좋죠. 대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AI 있으니까 좀 쉽지 않을까요? 네.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테스트도 아까 이제 빌드 배포 프로세스에 녹여서 그 빌드하고 배포 직전에 테스트 코드를 한번 돌려서 리포트 받고 싶다 이런 것도 방법도 세팅해 놓으면 너무 세련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겠죠.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커버리지가 뭐 90%네. 테스트를 얼마큼 짰냐를 이제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그것만 보고 할 수는 없죠. 진짜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테스트가 빌드할 때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AI 가이드도 요즘에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 도구가 많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야, 정규 표현식 유닛 테스트 이거 AI 쓰자. AI에 그럼 어떤 도구를 쓰지? 어떻게 얘한테 어떤 그 명령을 시키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맞춰두는 거죠. 어떤 스타일을 요구할까? 그래서 뭐 룰을 만들어 놓고 팀이 공유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당연하게도 요즘에는 뭐 무조건 바로 쓰기보다는 팀이 AI가 만든 것도 인간이 결국 혼자 또는 같이 리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혼자 한다 그러면 사실 뭐 상관없겠지만 자, 기타 항목들도 많이 있는데 환경 변수 너무 보안적으로도 중요하죠. 어디다가 만들 거야 라는 것도 중요하고 에러 핸들링, 에러에 대한 처리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들 거지 라는 것도 하고 에러에 대한 내용도 수집을 할 거야 그런 것들도 세팅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너무 재미없지만 문서화도 필요해요. 그래서 뭐 노션에다 쓸 거야? 위키에다 쓸 거야? 어떤 내용을 쓸 거야? 뭐 만약에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키에다 쓸까? 우리 회의록도 쓸까? 이런 것들도 남기는 게 중요하죠. 또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뭐 어떤 슬랙이나 디스코드 뭘 쓸지도 정해놓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팀워크, 그죠? 요즘에는 AI만 바라보고 있는데 각자가 사람들끼리 협업이 필요해요. 당연하게도 실무에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죠. 결국에 사람들끼리 협업하는 게 제일 어렵고 비싼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오해 없이 우리가 꾸준히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규칙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피드백을 어떻게 할지, 대화 방법은 슬랙보다 직접 대화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거를 다 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간단한 룰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회고하면서 수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